의석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익은조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네, 존경하는 조상호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상원입니다. 서울시 태권도 협회가 2013년도에 부정 심판, 부정 승부 조작으로 문제가 돼 있어서 국장님, 그렇죠? 예. 그때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그 학생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예. 그리고 또 다시 2018년도에 승부 조작이 또 일어났어요. 그죠? 예. 그렇다면 과연 서울시 태권도 협회가 이러한 승단 심사나 이러한 그 대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태권도 협회에 그동안 이 승품단 심사 관련돼서 뭐 승부 조작이라든지 또 승품단 심사비와 관련된 무단 인상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조사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그게 위법한 경우에 해당되면 규정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서울시 태권도 협회 서울시 태권도 협회는 해체가 맞아요. 도저히 이 태권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관장할 능력이 없는 그런 조직인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네, 잠깐 PPT 드리겠습니다. 상대와 겨루기 하듯 기본 동작을 연결해가는 품새 심사가 한창입니다. 그중 눈에 띄게 느린 한 학생은 동작을 다 이어가지 못하고 허둥지둥 마무리합니다. 6동작을 빼먹었는데 태극 3장인가 2장인가 거기서 하다가 우리 영상으로 확인했거든. 거기서 6동작을 빼먹어서 전체 동작의 3분의 1을 빼먹은 이 학생은 처음에 불합격을 받았지만 결과는 합격 처리됐습니다. TBS가 단독 입수한 평가표 사본입니다. 해당 학생의 점수와 항목란이 지저분하게 수정돼 있습니다. 평가와 수정에 쓰인 필기구가 다를 뿐더러 수정 때 함께 기재해야 할 심사위원장 사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이 돼 있는 거야. 심의를 하는데 직접 근데 볼펜이 다 틀린 거야. 색깔이. 이날 일어난 부정심사는 한 건만이 아니었습니다. 겨루기 심사에서 계속 무릎으로만 공격하던 학생도 당초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가 이후 합격으로 수정됐습니다. 게다가 해당 학생은 당시 심사위원장을 지낸 이모 씨의 체육관 수련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승부 조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떤 사람은 불합격됐는데 그것을 수정해서 합격으로 바뀐다는 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부정심사에 관여한 이들이 받은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시 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약을 보면 승부 조작이나 편타 판정이 있었을 경우 관계자는 3년 이상의 자격정지나 해임 또는 영구제명 등의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협회는 관련자들에게 1년의 평가위원 자격정지와 견책 조치만 내렸을 뿐입니다. 조사를 받는 단계고 이게 혐의가 입증이 되질 않았잖아요. 만약에 정말 큰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저희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서울 북부지검은 일부 심사평가위원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저희 현철 증인님 잠깐 발언대 좀 써주시겠어요? 네. 저 당시에 증인께서는 어떤 자리에 계셨어요? 겨루기에 있었습니다. 겨루기에 계셨고
혹시 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작된 평가표라고 그러는데 저는 조작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재착오를 했기 때문에 조작된 채점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평가표가 있는데요. 네. 김모 학생인데 이 학생이 뭐 심판위원장의 제자가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셨어요? 네. 그때 심판위원장은 누구였어요? 심판위원장은 잘 네,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네. 그 심사분과위원장 말씀은 심사분과위원장. 심사분과위원장은 이성민 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관련 녹취록들을 보면은 증인은 주머니에 볼펜을 가지고 계속 다닌다고 하는데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시죠? 심사를 나가 보면요. 네, 초반에 많이 어수선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볼펜이 지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네. 학교에서 그래서 항상 그래서 준비를 하고 근데 다녔습니다. 네. 이 채점표에는 네. 원래 채점은 사인펜으로 돼 있어요. 굵은 사인펜. 네. 본인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네. 그런데 기재할 때는 볼펜으로 기재를 해요. 이거 정정할 때는 네, 네. 바로 정정을 하지 않고 나중에 정정하셨어요? 평가표를 잡고 있다가 네. 언제쯤 하셨어요? 정정은? 그 다음 겨루기 응심자들이 들어왔을 때, 네, 그때 고민하다가 네, 기재착오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체도 달라요. 필체도. 필체가 다르질 않습니다. 제 글씨이기 때문에. 네. 그럼 심사 평가는 네. 그 겨루기 할 당시에 그때 채점을 하는 게 정확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거를 고민하다가 그 친구가 이긴 것 같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고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합격을 줘도 되고 합격을 줘도 되는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겨루기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채점 월 채점을 정정한 기간이? 그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다음 경기라면서요. 경기 바로 들어갑니다. 네. 다음 경기라고 하면 그러니까 두 번째 경기 때 바꾸셨다는 거예요? 네, 그 들어가기 전에 네, 채점을 하면 바로 채점표 제출하지 않아요? 다 끝나고 제출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원래 채점을 사인펜으로 하셨어요? 네. 근데 그 다음 경기에는 볼펜으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오늘? 그거는 제가 이렇게 뭐를 했는지는 저도 잘 기억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네, 아니 채점표를 보면은요. 네, 네. 이게 지금 얼마나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엉망이냐면 네. 최소한 이걸 고칠 때는 같은 필기구를 사용해요. 근데 그것조차 지금 경각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찍찍 긋고 볼펜으로 그것도 색깔도 다른 걸로 색깔은 채점을 한다니까요. 검정색입니다. 네. 검정색 그는 기억 잘하시네요. 네. 검정색 볼펜. 네, 네. 원래 채점은 사인펜이었는데 근데 얇은 펜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건데. 네. 아니요, 그러니까 네. 사인펜으로 사인펜 같은- 채점을 하셨잖아요. 원래는 같은 사인펜인데 얇은 사인펜입니다. 전문 볼펜이 아니고요. 네. 네. 이게 컴퓨터 MRI 용지에 잘 되는 그런 펜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제 말씀은 네. 이 채점표를 다시 고친 것도 그 자리에서 고친 게 아니고 겨루기가 자리입니다. 네. 예?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인펜으로 쓰다가 다시 볼펜을 바꿔서 고쳤다고요? 네, 평가표가 이렇게 계속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표가 1번, 2번이 하는 게 아니라 10번과 80번이 하다 보면 10번을 자꾸 뒤쪽으로 넘어서 10번과 80번이 하기 때문에 이게 그 갭이 굉장히 많습니다. 채점을 할 때는. 그래서 이게 순간 1번, 2번이 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번호가 이제 틀려지면 이제 좀 이게 당황하게 됩니다. 사람이 당황합니다. 저도 당황하다 보면 제가 놔뒀던 거를 가지고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당황을 하면 볼펜을 바꿨어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펜이 다르다니까요. 네, 제가 한 게 맞습니다. 끝까지 오류발이시네요. 정말 그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데 진짜 처음에요. 김민 그 학생 말이죠. 처음에 심사할 때는 뭐냐면 겨루기에 공격력을 없다고 해서 X표를 쳤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기억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이런 표가 하나도 없다가 겨루기에 공격력이 없다라고 해서 X표 치고 그다음에 기술의 다양성도 없다 해서 X표를 쳤어요. 그러고 나서 그 학생의 점수를 55점으로 줬단 말이죠. 55점으로 주고 나서 이게 그 당시에 펜이 아닌 나중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나중에 이걸 갖다가 다시 그냥 쭉쭉쭉쭉 꺼면서 다시 60점으로 다른 펜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그 학생이 그 경기를 하고 나서 이게 그 점수를 매기고 나서 다시 학생으로 해서 상당히 고민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고민을 할 수가 없는 게요. 공격력이 없다라고 X를 치고 그다음에 기술의 다양성이 없다라고 X까지 본인이 쳤단 말이죠. 그러면은 채점할 당시에는 이 학생이 상당히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X까지 쳤단 말이에요. 다른 학생들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X가 한 명도 없어요. 유독 이 학생만 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X를 쳤다가 나중에 이걸 갖다 양쪽으로 쭉쭉쭉 끄면서 다시 수정했다는 이게 합리적 증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고민해가지고 흔적이 이걸 점수가 55점인가 60점이 나와요? 누가 보더라도요. 어떤 학생들은 다른 그 공격 기술에 대한 이 표시가 하나도 없다가 유독 이 학생만 실력이 상당히 안 된다라는 그 판단에 의해서 X를 줬단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공격력도 안 된다. 그리고 그 기술의 다양성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X를 쳤단 말이죠. 그리고 점수를 55점을 사인펜 굵은 사인펜을 가지고 55점을 줬다가 그 짧은 순간에 수정을 할 정도면은 이런 표시가 없죠.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건 나중에 분명히 고쳤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기는 이야기해 보세요. 나중에 그 자리에서 고쳤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공격력이 없었던 이 학생이 네. 바로 공격력이 있다고 수정이 됩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게 판단할 때 공격력 이게 없다고 판단을 들었지만 이게 보면 공격이 2번이 들어갑니다. 공격이 2번이 들어간 걸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기술의 다양성도 없다라고 X를 쳤다가 다시 수정한 것도요. 네, 디우르차기를 그걸 과연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제일 처음엔 인정 안 했다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디우르차기가 들어간 걸로 제가 생각이 돼서 고쳤습니다. 그날 우리 현철 그 심사평가위원님께서 네. 10명의 학생들을 심사를 했어요. 몇 명 말씀입니까? 10명요. 이 표지에도 보면 10명이 있는데 유독 이 학생만 그 공격력이 부족하다, 기술의 다양성이 없다라고 X를 쳤다가 이거 점수도 55점이고 이걸 살려준 정황이 있다는 거죠. 10명이 아니라 약 600명 정도를 심사를 아니 이 했습니다. 페이지에 그러니까 이 페이지만 10명인데 이 학생만 공격력이 없다라고 해서 기술의 다양성이 없다고 경기를 간전할 때는 그렇게 판단했다가 그 짧은 시간에 그것도 다른 볼펜으로 다른 사인펜으로 이걸 갖다가 수정했는데 이게 그 짧은 시간에 이게 수정했다는 게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한테 설명을 해도 이거는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얘기예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람이 뭘로 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짧은데 경기를 보면서 공격력이 없다라고 X를 하고 그다음에 기술의 다양성도 부족하다고 X를 쳤단 말이에요 본인이. 네. 그러면 고민이 되면은 X를 안 하고 이걸 고민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X를 했다는 거는 잠깐만요. 겨루기를- X를 네, 했다는 네, 거는 네. 본인이 판단하실 때 이 학생은 공격력이나 이게 없다라고 판단해서 X를 했다가 아니면은 머릿속으로 고민하면은 X는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머릿속으로 고민할 수 없는 게요. 굉장히 짧습니다. 겨루기 시간이 약
30초, 네, 짧게는 20초에 바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X를 할 당시에는 어떤 생각으로 X 했던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무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유 사람이 심사를 하다 보면 이제 피곤해지면 저도 모르게 초반에 딱 안 되면 바로 S를 하는 게 있습니다. 품새를 하다 보면 품새 8명을 한꺼번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틀리면 바로바로 S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후반에 가면 이 공격 득점을 인정해 줄 것이냐. 저 정인께서 뭐 여러 가지 그 정인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네. 뭐 합리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무조건 이해가 안 됐는데 정말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페이지만 10명의 학생의 심사를 하면서 유독 이 학생만 X를 했다가 아니 요 채점한 학생이 10명 10명을 나머지는 지금 빠진 것 같아요. 10명의 채점을 했다가 이 학생만 유독 살려줬다는 거는 이건 분명히 합리적 의심이 되고요. 혹시 심판 자격증 가지고 계시나요? 네, 상국 갖고 있습니다. 상급 가지고 계세요? 겨루기 상국 갖고 있습니다. 겨루기 가지고 계세요? 전문 우리 심판 뛰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지금 아마추어만 지금 뛰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 자격증만 딸 소- 때 네, 네. 하고 뛰어본 적 그러면은 없습니다. 네. 거기 기준이 심사위원으로서 참여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거 말씀입니까? 평가위원 말씀. 평가위원 겨루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가위원 자격은 6단 이상, 네, 3급 사범 자격증 소지자가 평가위원 연수를 들어가서 연수를 다 받고 나서 실기와 필기를 네, 시험을 보고 나서 네, 합격하면 평가위원 자격을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고품자잖아요. 그 친구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그 고품자거든요. 빨간 띠가 아니에요. 네, 이품인 걸로 알고 이픈 있습니다. 심사였죠. 네, 네,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공격하는 발차기가 네. 수련이 제가 알기로 2년 이상 수련된 학생이에요. 그죠? 네. 그 학생이 다리 공격만 한다는 다리 공격도 한 게 아니고 무릎만 접은 상태에서 무릎 올렸다 내렸다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에 제가 경찰 대해서- 조사 받을 때 위원장님 제가 다시 느린 화면으로 이 경찰 분들이랑 이렇게 봤을 때 걸어차기와 돌려차기와 뒤후려차기가 느린 화면으로 수십 번을 확인했을 때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기재착오를 해서 합격을 줬던 게 네, 자, 그때 평가위원이 겨루기가 세 분이 앉아 계시죠? 네, 세 분이 알고 우리 있습니다. 현철 우리 심사 평가위원 말고 다른 두 분은 뭘로 적으셨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세요? 네, 옆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떨어져 있어요? 네, 떨어져 그 있습니다. 세 분 중에서 가운데 있으셨어요? 아니면 어디 좌우 어디 계셨어요? 저는 맨 왼쪽에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 계셨어요? 네. 네. 그럼 저희가 좀 더 그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현철 중위께서는 600명의 겨루기를 심사를 하셨다 그랬죠? 예, 약 그 정도. 600명 중에 네. 이러한 사례가 몇 건이나 돼요? 이게 고친 학생이. 그때 겨루기 탈락자 저는 이 성향이 고친, 수정한 수정 그거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명 중에 한 명.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 학생이 공교롭게도 심판위원장의 제자. 너무 우연 아닌가요? 심판위원 그분이? 예. 이성미 위원장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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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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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심사분과위원장. 심사 1분과위원장의 제자만 고쳤어요. 누가 보더라도 의심이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나오는 의원님 죄송하지만 채점한 필기구와 정정한 필기구가 달라요. 심사위원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아니 저기 의원님, 합리적인 의심이 가지 않을까요? 심사위원장이란 자리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 제가 그분을 잘 알지도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처음에 채점할 때는 모르셨겠죠. 네, 네, 네. 그렇죠. 처음에 채점할 때는 그리고 알았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네, 그 심사 오는 제자들이 다 어떤 구 회장님의 제자들, 어떤 의장님의 제자들 다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이 기재차고 하느냐는 그게 제가 합리적 의심 한번 해볼게요. 다 채점을 600명을 다 했어요. 네. 했는데 어느 분께서 그분 잘 봐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볼펜도 바뀌고 이게 합리적인 의심 아닌가요? 600명을 채점하다가 네. 볼펜 바꿔서 네. 그 학생만 다른 볼펜으로 했다? 근데 볼펜이 어쨌든 이 책상에 나와 있는 볼펜이기 때문에요. 참 그날 떨어진 친구가 그 한 명인 겁니다. 제가 성향이 잘 안 떨어뜨립니다. 얼마나 못했으면 떨어뜨렸겠어요. 잘 안 떨어지는 분들이. 제가 이때까지 몇천 명을 심사를 봤지만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안 떨어뜨린 성향을 갖고 있는 심사위원입니다. 네. 지금 증인님은 저기 태권도 협회의 어느 저기 일을 하고 계세요? 직책이? 2018년도에 그 심사 당시에는 기획과장으로 있었고요. 네. 현재는 심사과장으로 있습니다. 이 채점표가 그 심사가 끝나면 채점표가 어디에 보관돼요? 어디 보관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장이 네. 그거를 다 그 수치를 받습니다. 네, 네. 수치를 해갖고 네. 나간 직원한테 네. 그 캐리어 가방에 넣어갖고 네. 주면은 저희가 이제 그 사무국으로 갖고 가는 그까지입니다. 사무국 그 목동 사무국의 캐비넷에 보관하죠. 예, 갖고 가갖고 이제 네. 심의하기 전까지 보관을 네. 합니다. 네. 근데 그 사무국에서 잠금 장치를 다 하고 입회하에 다 직원들은 퇴근하는데 지금 증인은 그 자리에 계셨었죠. 예, 그 당시에 제가 심사 파견 행정 지원으로 네, 네. 예, 제가 근무를 나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녹취록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증인이 있었을 당시에 이게 조작이 됐다. 이러한 녹취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인정이 할 수 없고요. 네. 저는 어쨌든 행정 지원으로 직원으로서 나갔고 네. 그다음에 그 위원장이 평가표를 걷어서 이제 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는 그 사무국으로 갖고 가는 그거까지입니다. 그 사무국에 CCTV 있어요? 사무국에 CCTV 있습니다. 예. 내에는 CCTV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사무국 내에는 없습니다. 사무국 내에는 CCTV가 없다. 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는지 확인할 길 없네요. 사무국 내에서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PPT 좀 틀어주세요. TBS가 단독 입수한 서울시 태권도협회 계좌 출금 내역입니다. 이 중 30여 차례, 많게는 87만 원씩 받은 노모 씨와 최모 씨. 이들은 지난 2013년 5월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특정 선수에게 부당 경고를 남발해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4년째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심판부 임원이던 두 사람이 일선 심판에게 승부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3년 전 대한체육회에서 영구 제명 조치를 받았고 그에 앞서 서울시 협회에서는 사표 처리까지 받았습니다. 제명이라는 것은 체육회와 그 체육단체에서의 일하는 것을 영구히 못하게 제한하는 그 종목회에서는 떠난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이 버젓이 서울시 협회에서 활동하며 지난 2015년부터 받아간 돈은 파악된 것만 2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영구 제명 조치를 받자마자 가처분 신청을 내 해당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킨 겁니다. 서울시 협회가 이들에게 승부 조작 책임을 물어 사표 처리까지 하고는 몰래 셀프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도덕적으로는 못 될지 모르겠지만 노동법에 의해서 이분들이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당시 승부 조작을 당한 선수의 아버지는 처지를 비관하며 스스로 세상을 등졌고 올해 23살이 된 그의 아들은 태권도계를 이제는 떠나려 합니다. 제가 뭘 한들 달라질 건 없더라고요. 피해자는 계속 피해자더라고요. 한 3천만 원 정도만 모아서 자그마한 가게라도 하려고 하고 있죠. 그게 제일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서울시 협회의 셀프 면죄부 논란 속에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았습니다. TBS 공혜림입니다. 서울시 태권도 협회가 공지한 태권도 심사비 항목입니다. 세계 태권도 본부인 국기원과 국기원에서 심사권을 위임받은 대한태권도협회, 서울시 태권도협회, 일선 태권도장에 내는 심사 수수료가 있고 회원의 회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전체 심사비 중 1,800원을 회원 회비로 내야 하는데 심사 수수료 이외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게 한 국기원 규정을 무시하고 심사비 안에 회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서울시 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의 경조사비에 쓰이는 돈을 엉뚱하게 응시자들이 부담해온 겁니다. 그런 데까지 쓰일 줄은 몰랐어요. 한 사람한테는 뭐 작은 액수지만 그게 뭐 100명, 200명 막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큰 액수가 되겠죠. 서울시협회는 이미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4개월이 지난 후부터 또다시 응시자에게 회비를 받아오다 2010년에는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위법 행위는 계속됐고 응시자들에게 떠넘긴 회비를 오히려 2배로 올렸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거둔 돈을 원래의 명목과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회원 회비로 7억 6천만 원을 거뒀는데 이 가운데 회원 복지비로 나간 돈은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상당 금액이 회원 복지와는 상관없는 경기 대회비와 홍보 제작비, 국제교류비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돈을 가지고 그 대회도 하고 뭐 직원들 급여도 주고 뭐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복지에도 쓰고. 그래서 이제 그 동의서를 받아서 회원들로부터 비상근 임원인 회장은 규약에도 없는 휴일 수당을 지난해만 1,000만 원 넘게 챙겼고 과도한 급여성 경비를 받아가면서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네들이 그렇게 받는 이유는 돈잔치, 자기네들이 계속 돈으로 그 조직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서울시 협회의 방만하고 불법적인 운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서울시 체육회는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BS 양아람입니다. 지금 아마 보도된 게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승부 조작이 뭐 아는 사람 뭐 편의를 봐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에요. 단순한 일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다 없대요. 피해자만 남고 그 태권도를 꿈꾸는 어린 아이였던 그 학생은 성년이 돼서 태권도계를 떠나고 지금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이 심사를 할 수 있는 도덕적이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즉시 그 심사권은 회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심사도 엉터리로 하면서 또 회원의 회비는 편법으로 받아내고 법에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망치는 주범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 뭐 아마 이 정도일지는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것인데 한번 어떻게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 네, 조상호 의원님께서 아까 그 조작 관련된 뭐 자료도 저도 보고 하니까 이게 의원님처럼 저도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이게 많은 건 중에 딱 유일하게 한 건만 이렇게 삭성이 그어져서 한 거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만 명확한 사법적 판단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명확한 사법적 판단에 따른 법적 조치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저도 의원님 입장에는 동의합니다만 지금 이제 북부지검에서 조사 중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사법적 판단과 이 징계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고 사법적 판단은 기준이 엄격해요. 왜냐하면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기준이 그만큼 엄격해서 우리 징계와는 다른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한번 우리 진짜 대한민국 태권도를 생각하신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조상호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성영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현철 우리 정의님 잠깐만 다시 한번. 그 정인께서 그 수정했던 그 학생 채점표에 그죠? 네. 아까 저 10명을 채점하고도 네. 유독 한 명만 고민하다가 X를 두 개를 줬다가 나중에 끄면서 다시 55점을 60점으로 준 그 학생이에요. 정인한테 좀, 네, 정인한테.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그 학생에 대한 다른 분의 심사위원의 채점표도 이렇게 수정이 돼 있어요. 네, 지금 확인했습니다. 똑같은 학생입니다.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백선욱 심사위원님이 한 걸 보니까 공격력, 방어력, 기술의 다양성을 네, 체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재착오를 해서 이 체크를 하신 거는 네. 이게 공격력, 방어력, 기술의 다양성이 있다고 표현한 게 아니죠? 네, 없다고 체크한 거죠, 그죠? 네, 그러다가 3개를 했다가 정인께서는 아까 2개 항목에 X를 했다가 나중에 수정을 하고 이 네. 백선옥 이 평가위원께서는 3개를 다 체크했다가 다시 삭제를 하고 수정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요, 펜이 원래 점수를 줬던 55점은 굵은 사인펜으로 돼 있다가 그죠? 수정한 거는 아까 우리 정인께서 수정한 그 펜하고 똑같이 얇은 펜으로 수정되어 있죠. 제가 지금 이거를 처음 봐서 뭐라고 답변을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드리고 처음 있는데 보나요? 100번을 보나? 이거 상황은 한 가지예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누가 한 명이 수정했을 수 있다라는 이 합리적 의심은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맞고요. 저는 제 글씨를 누가 흉내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악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제 글씨를 어떤 분도 자, 잘 그러면은 흉내를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윤옥진 그 기획과장님하고 잘 아시죠? 평소에도?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네,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번해서 알게 된 분들도 이제 백선욱 평가위원님 그리고 네, 이성민 위원장님이 알게 됐고요. 오늘 처음 뵀어요? 오늘 처음 뵌 건 아닙니다. 서울시 조사 받으면서 예, 네. 그때부터 예, 이분이 과장님이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윤옥진, 네네네. 네, 윤옥진 과장님이라는 걸 이분이 과장님이라는 거를 서울시 조사 받으러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뭐 일단은 태권도 5대 정신에 입각해서 네. 추후에 잘못이 없다라고 발언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일단 경찰서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아니 경찰 얘기하지 마시고 네네네. 지금 이 순간에 네. 서울 시민이 보고 있는 이 순간에 네. 추후에 부끄럼도 없으세요? 제가 기재착오를 한 거는 제가 맞고요. 제가 잘못을 한 거는 분명히 정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이번에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실력이 안 되면 무조건 떨어뜨려야 되고요. 저도 일선 관장님입니다. 일선 관장이면서 평가위원을 하고 있고요. 일선 관장들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 아이들이 한번 떨어지고 오면요, 뭐 심사 뭐 많이 받네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뭐 이게 심사비를 건네야 하지만 아니 그래서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니 떨어지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네, 떨어지면 고민하는 거는 네. 뭐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감사합니다. 애매하고 어릴 때는 하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네.
그 순수한 마음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다른 힘이 작동했지 않은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 때문에 저희들이 정인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정인뿐만 아니라, 그죠? 이 똑같이 저 심사를 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 우주의 에너지가 통해 가지고 저 학생을 갖다가 처음에 점수를 55점을 다 줬다가 동시에 이걸 수정을 하면서 다시 60점으로 수정해야 되겠다는 그 우주의 에너지가 통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다른 한 분의 아니면 다른 집단의 마쿠 힘이 그 작동을 한 걸까요? 어떤 게 맞다고 보세요? 그런 힘은 저한테 작동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제가 기재차고 한 거 맞고요. 저는 방골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아웃사이더로 한평생 태권도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떠돌았고요. 저한테 압력이 들어왔다면 저는 무조건 한 번 더 떨어뜨렸을 거예요. 합격을 줬어도 떨어뜨렸을 겁니다. 저한테 압력은 어떤 압력도 저한테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재차고는 제가 한 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홍성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진철 네. 그 펜을 지급을 하는데 그 펜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죠? 일단은 그 사무국에서 물품을 다 갖고 나가고요. 그 당일날 지급하는 거 심사할 때? 그러니까 심사위원 일일이 뭐 제가 나눠주는 건 아니고 물품을 뭐 볼펜이라든지 뭐 플러스 펜 있잖아요. 이런 거를 뭐 섞어서 갖고 나가면은 거기서 이제 뭐 그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평가위원들한테 나눠주거나 본인들이 저 물품을 놔두면 하나씩 볼펜을 갖고 가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그 펜은 그날 예를 들어서 모든 심사위원들이 그 동일하게 뭐 나는 뭐 검정 사인펜이다 그러면 다 검정 사인펜 지급이 되는 거고 또 뭐 아니면 검정 볼펜 지급이 되고 그렇게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펜 또는 플러스펜을 갖고 나가는데 그 당시에 뭐 제가 뭐 볼펜을 갖고 나갔다 플러스펜을 갖고 나갔다 이거는 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미리 지급이 돼서 내가 가지고 간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물품을 저희가 이제 갖고 나가면은 그 심사하기 현장에서 현장에서 네네. 그러면 아까 우리 그 현철 증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검정 사인펜도 가지고 있었고 또 볼펜도 2개나 소지하고 들어갔다는 소리네. 그렇죠. 가능합니까 그런 것도? 본인이 갖고 들어가는데 저희가 뭐 복장을 그 복장이라든지 이거 볼펜을 갖고 들어가니까 갖고 뭐 이렇게 확인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채점할 때는 그러니까 뭐 정해진 볼펜하고 사인펜은 있지만은 네네. 본인이 뭐 가져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거야 뭐 본인 개인적인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합리적 의심을 하는 이유가 네. 다 사인펜을 사용했는데 왜 그 수정을 할 때만 그 볼펜을 사용했냐? 네. 자 그러면은 그 뭐 볼펜은 자기가 양복 주머니 항시 갖고 다녔다는 그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본인들이 볼펜을 갖고 들어가는지 뭐 플러스펜을 갖고 들어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그 주머니를 뒤져 갖고 이거 갖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뭐 학력고사를 보거나 수능을 볼 때도 펜 하나로 동일하게 정해져요. 뭐 가져오든가 지급이 되든지 간에 자 무슨 뭐 컴퓨터용 무슨 뭐 볼펜을 사용해라 아니면 컴퓨터용 뭐 사인펜을 사용해라라고 딱 지정이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심사할 때 서태익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몇 개로 정해지면 그걸로 하는 건가요? 예, 일단은 물품에 대해서는 예. 볼펜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플러스펜을 이렇게 갖고 나가는데 한 가지를 딱 정해놓고 요것만 쓰세요라고 이제 여태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사례들이 또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의심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네. 서태입이라는 곳에서 참 평가표도 참 부잡스럽게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 조잡스럽게 만들어져 있어.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채점하는 그런 뭐 기준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떻게 볼펜도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뭐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봤던 적은 없습니다. 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소리는 맘만 먹으면.
조작이라고 하면은 다른 거를 이렇게 수정을 했다라고 보는 건데 그거는 뭐 제가 뭐 평가표를 손을 댈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당시에 그 심사분과위원장이신 그 이성민 위원장하고는 혹시 어떤 관계세요? 증인하고? 일단은 심사장에 가면은 그 위원장 또는 그 해당 그 임원들이 위촉을 받아서 나와요. 그래서 사전에 이성민 위원장하고는 어떻게 안면이라도 있었나요? 안면은 있습니다. 심사장 나가면은 한두 번씩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안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 두 분이 이렇게 아주 뭐 친하다거나 그런 관계는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확실하세요? 네. 저희들이 아마 사전에 알기로는 그래도 꽤 친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뭐 증인 아니단 말씀인가요? 예, 그거를 알고 있다라고 해갖고 확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뭐 제가 또 어떠한 발언을 했다라는 거를 그 아까 선서했듯이 믿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소영입니다. 현철 증인님 좀 나와주시겠어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뭐 추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궁금한 것들을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떨어뜨리지 않는 성향을 가진 평가위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지금 이런 평가를 할 때 어떤 심사 매뉴얼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심사 매뉴얼이 있습니다. 공격, 방어력, 공격의 다양성. 네, 그러면 그 심사 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고 그거를 넘어서서 그냥 아이들에게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 아이들을 또 그냥 통과시킨다는 말씀은 아니신가요? 굉장히 기술이 애매하게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학년일수록 이게 과연 발이 뻗은 건가, 발이 계속 굽어져 있는 건가 마이크를 그런 좀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판단하는 건 평가위원인데, 네, 그거는 네. 물론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네. 지금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렇게 지금 작성을 했다가 기재착오라고 해서 이렇게 수정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셨죠. 네, 아까. 기재착오는 제가 심사위원 고유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심사위원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네, 있죠. 근데 네. 이렇게 기재착오로 하시는 경우들은 얼마 정도 되시나요? 제가 심사 나가서 기재착오를 한 경우는 한 5번 정도, 4-5번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몇 회 중에 4-5번 정도 되시는 건가요? 제가 심사 평가를 약 6번 정도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6번 나간 중에 4-5번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 총 몇 명을 심사하셨는데 그 정도 발생하는 건지 비율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약 같은데요. 한 번 나갈 때 많게는 한 1,000명에서 한 1,500명 사이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약 10,0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계속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네. 한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전체를 다 써놓고 전체를 다 수정하는 경우들은 이거 자체가 심판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평가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심사 평가 자격 미달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똑같이 다른 분이 이렇게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를 다 수정하는 경우는 이거는 문제가 되는데 저는 뭐 이게 합리적이 그냥 지금 저희는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얘기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네. 예, 이게 만약에 그냥 뭐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이건 심판들의 자격의 문제도 있지만 그럼 심판의 자격의 문제라면 서태엽이 심판의 자격대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이런 착오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그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10,000명의 심사를 하시면서 네. 기재착오를 일으킨 경우는 5건이잖아요. 그 정도 그죠? 됩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낮은 확률이란 말이에요. 10,000분의 5. 근데
마침 기대착오를 일으켰는데 그날 똑같이 다른 심사위원도 그 학생의 기대착오를 일으켰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낮은 확률인 거잖아요. 품새 뭐 같은 오늘 경우는- 안 나오셨지만 네, 네, 네. 그 백선옥 심사위원 당시 네. 그분도 똑같이 그렇게 기대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저는 심사위원들이. 일반적으로 네, 저는 근데 많이 봤습니다. 네. 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밀려쓰거나, 다른 분들은 네, 기대착오를 많이 기대착오라서, 일으키신다고요? 네, 많이 밀려 쓰는 이게 심사자들이 많기 밀려 때문에 쓰는 거랑 네. 다른 거잖아요. 이거 밀려 쓰는 게 아니라 네네. 일단 점수를 주셨다가 다시 고치신 건데 본인은 40건 중에 5건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 거잖아요. 점수를 줬다가 기재처벌을 해서 다시 고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많지는 본인뿐만 않습니다. 아니라. 네, 맞습니다. 네. 예. 잠깐 다른 말씀하세요. 근데 네.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일어났고 네. 근데 마침 옆에 있는 다른 심사위원도 똑같이 그 학생에 대해서 네. 기재처벌을 일으켰어요. 네. 만분의 5 확률이 겹쳤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네. 두 분 다 달라요. 그날 지급한 펜이 있잖아요. 사인펜이. 여기 보기에는 사인펜으로 보여 있는데 사인펜이 있잖아요. 지급했겠죠? 그리고 여기 60점, 60점을 하시는데 그 펜으로 쭉 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이후에 기재착오를 수정하는 과정에서는 네. 지급된 펜이 아니라 다른 펜, 네. 얇은 펜으로 하셨어요. 네. 지인께서. 네. 근데 마침 또 그 자리에 있으셨던 그 만분의 5 확률이 우연히 겹쳤던 다른 증인도 또 지급된 펜이 아니라 다른 펜으로 고쳤어요. 네.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뭐 억울하시다. 네. 저는 절대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하지만 시민의 눈으로 볼 때는 만분의 5 확률이 겹쳤고 또 분명히 지급된 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펜하고 다른 펜을 가지고 두 분 다 똑같이 수정을 했고 이것들은 어느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합리적인 의심. 네.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인찬 증인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 일선 관장의 입장에서도 이 자기의 어떤 그 수련생이 심사에 불합격했다라고 하면 어떤 좀 타격이라고 할까요? 데미지가 할까요? 이런 것도 좀 있나요? 불합격되면은요? 네, 불합격되면. 일단 불합격이 되면은 학부모님들한테 그 심사 수수료를 받은 입장에서 좀 죄송하죠. 죄송하고 네네. 또 도장 관장으로서 또 사범으로서 못 가르쳤다는 그런 인식이 되고 우리 또 지도하는 아이들한테도 또 사기 문제도 있고 너무 또 이게 이제 또 소문이 잘못 나면 또 외부에 다른 체육관에 또 저 체육관은 잘 못 가르치는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있어서 운영하는데 좀 지장이 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본인이 가르쳤던 제자가 공인된 심사에서 합격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네요. 예, 예. 제자들로부터도 학부모들로부터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하게 해야 되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고 추후에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더 공정하게 이런 시스템을 더 좀 공정하게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질의응답 과정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두 가지밖에 하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이거는 뭔가의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뭐 바뀌었다. 왜냐면 만분의 5 확률이 겹치고 그것도 지급된 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 다 다른 펜으로 고쳤고 이런 것들 하나 이게 아니라면 정말 이게 억울하다면 두 번째는 이거는 정말 시스템이 없다. 정말로 중요한 심사라고 하는 것들이 태권도라고 하는 어떤 국기라고 하는 상징성 또 공인된 기관에서 준다라고 하는 어떤 품증 단증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심사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이게 엉망인 기준으로 지금까지 해왔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누구야? 김소영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스템적인 면에서도 좀 저희가 그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아까 요거를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했던 이유가 지금
그 자리에서 이게 수정이 됐더라면은 위원장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그게 이제 올바른 시스템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금 보니까 위원장 사인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추후에 고쳤다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긴 있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적인 것도 좀 더 보완을 해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서태업을 조사를 하다 보면 정말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이게 또 1, 2년 된 것들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문제라고 이제 저희들은 느꼈거든요. 근데 일선에서도 많은 분들이 느낄 것 같아요. 태권도에 계신 분들은 같은 어떤 태권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이렇게 잘 안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하시기에. 예, 심사 같은 경우도 이제 평가위원을 나가는 걸 보면은 사실은 골고루 배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희 일선 관장들도 또 네네. 평가위원으로서 이게 또 조사를 모르겠어요. 지금 대부분 그 평가위원들 하는 얘기가 일부분만 나가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자꾸 저희가 송파구 회장님도 그 전에 제기를 했었고 저희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제기를 했었어요. 왜 서울시 입맛대로 아는 사람만 또 보내느냐,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일선 관장들은 또 심사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작용하지 않을까, 혹시 떨어질까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저 감독관이라든지 이런 또 행사에 있어서 불러주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다들 알고는 있지만 시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제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그런 권한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네. 좀 나서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증인 들어가시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의원님도 질의 과정에서 했는데 일단 심사 과정이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그렇습니다. 공인된 어떤 기관에서 주는 인증을 하는 건데 네. 계속 국장님께서는 법적인 것이 나아야지만 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시민이 봐도 마치 않고 불합리한 상황인데 예,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국민들의 시선에서 시민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이 갈 수 있다라는 것에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체육회에서도 오늘 제기된 이 부분과 그리고 일전에 한번 제기하셨던 회원의 심사비 인상과 관련돼서 서울시 체육회가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한체육회에 공식적으로 이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서울시 태권도협회에 심사를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대한태권도협회에 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저희가 대한체육회의 실무 담당자하고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대한체육회가 대한태권도협회에 심사비 인상과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이 심사와 관련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체육회가 어느 선까지 이 부분을 저희가 개입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는지를 법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대한태권도협회에서도 이런 심사와 관련된 것을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태권도인들이 그동안 수차례 심사제도 개선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대한태권도협회 쪽에 이런 합리적인 심사제도의 개선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대한태권도협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태권도인들 스스로가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걸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공공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해야 돼서 서울시 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기능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들으니까 그래도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좀 마음이 좀 놓이고요. 처장님 말씀하신 문제에 분명히 동의합니다. 결국 태권도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분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분명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두 분의 징계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권한을 갖고 있는 협회에 어떤 그렇게 드러내고 뭔가 말을 하고 문제제기 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느끼기에는 그것도 충분히 좀 고민해 주시고요. 저희가 법적인 책임만 논할 상황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는 시민의 눈에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누구나 이 질의 과정들을 충분히 봤다면 누구나 이것들 문제가 있구나, 잘못됐구나, 개선돼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고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많은 방법들과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 법적인 것들로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네,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승균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네, 중구의 박승균 의원입니다. 윤옥진 증인 좀 나오십니다. 지금 현재 그 심사 평가서에 보면은 공격력, 방어력, 기술 뭐 다양성 있는데 이 점수 항목이 없는데 이게 몇 점이 만점입니까? 세 가지 항목인데 하나당 몇 점씩이 만점이에요? 일단 평가표 그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100점 만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점 만점인데 어떤 점수는 없고 총점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이게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조잡하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이게 공격력이나 방어력이나 기술의 다양성 난이 있는데 이게 실적으로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냥 점수만 얼마 이상이 합격이고 이게 어떤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게 왜냐하면 태권도 협회가 하도 뭐 다양해가지고 어떤 분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게 불분명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물어보는 건데 아신 범위 내에서 아니면은 그 출석하신 증인 중에서 알고 있으면은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을 주는 걸 같습니다. 60점 이상이면은. 네, 그런데 근데 세부적으로 점수 같은 것은 평가를 안 하나 보죠? 그거는 제가 평가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분이 여기서는 지금 현재 없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저희가 뭐 그 아까 사무국에서는 평가위원들 그 한테 평가를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네, 예, 수고하셨고요. 네. 그러면은 저 현철 증인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이게 지금 현재 각자 각 품목별로 점수를 지금 심사하게 돼 있는데 다 공란으로 지금 놔뒀는데 성실하게 심사하신 겁니까? 네, 통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거 말고 왜냐하면 통상적 그러는데 과거에 가능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그 가능으로 해가지고 신세 막힌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네, 통상적 개선돼야 될 가능을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분명히 잘못된 거 잘못되게 해야지 개선될 거 아니에요. 네, 개선돼야 될 그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격력이라든가 방어력이라든가 기술의 다양성 보면은 점수군란이 분명히 있어요. 네. 없이 그냥 60점 다 60점이에요. 그러면 다 똑같은 이 학생들이 심사를 봤는데 네. 다 비슷하다는 이야기네요. 다 네. 20점밖에 못 받네요. 심사 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앞으로는 뭐 그런 개선돼야 될 아니 부분이 그러니까 분명히 있다고 개선되는 생각합니다. 부분은 네. 태권 서태입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락한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개선점을 이야기하셔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세부적으로 쓰지 않음으로써 지금 생긴 어떤 오해.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억울할 수도 있지만은 세부적으로 썼으면 억울한 그런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55점인데 어들이 몇 점 주고 못들이 몇 점 주고 그래서 이게 55점 나왔다 아니면 60점 나왔다가 나왔으면은 이게 지금 심사착오라고 이야기가 하더라도 일리가 있는데 그냥 짝짝 그어버리고 누가 봐도 이건 낙서지 이게 어떻게 심사스럽니까? 이게 돈을 많이 받고 심사비를 많이 받고 심사에 참여했든 안 했든 간에 일단 어떠든 간에 공적인 문제로 해서 참여하신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성심성의껏 하셔야지
이 돈하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는 부실심사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점수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일적으로 전부 60점이면은 각자 얘들이 그 자기가 하고 있는 특기도 있을 것이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있을 것인데 네. 그거 전혀 빠지고 전부 60점만 줬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놈 점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심사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얘들한테. 네, 그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얘들은 심사위를 줬으니까 정당하게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에서 심사한 사람들은 엉망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조사받게 되고 서태엽 전체가 지금 먹칠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 거예요. 그죠? 네. 앞서 이제 다른 의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통 보면은 그 학생들이 많다 보면 네.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헷갈릴 때가 많이 헷갈리가 있습니다. 많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하면은 무의식 중에 그 체크를 하시죠. 딱 봐가지고 아, 쟤 정말 뭐 문제가 있다 싶으면 무의식에 체크를 하시잖아요. 손동작을 합니다. 네. 네, 손동작하는데 보통 체크를 보니까 네. 그 체크를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공격력이라든가 뭐 방어력, 기술의 다양성인데 네. 봐가지고 그 보니까 그 학생 그 번호가 이제 쓰여져 있고 그 번호 보고 이제 하면 무의식에 보통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심사위원석에 네. 보니까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순간. 네, 겨루기는 이게 첫 번째 장과 네 번째 장이 네.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 몇 3번과 33번이 붙게 되면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3번과 넘겨서 잡고서 33번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겨루기 같은 경우 하는데 이제 보면 체크를 안 하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그 네. 현철 증인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는 학생들 같은 X자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뭐 백선우 그 증인 그 저기 같은 경우는 네. V자를 체크를 하더라고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잘못하면 이게 워낙 또 운동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 반사신경도 뛰어나실 거고 그러면은 눈에 제가 그 태권도 하시는 분들 보고 놀란 게 눈으로 딱 보면 바로 행동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현철 증인도 눈으로 봐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선이 무의식 중으로 체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그렇죠? 네, 많이 바쁩니다. 예.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격력하고 기술의 다양성하고 X자를 치신 거고요,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X자를 쳤다는 거는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를 본인이 눈으로 느꼈고 손이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 이게 운동하셨으니까 35년 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럼 눈으로 보셨고 이걸 하고 그럼 보통 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X자 쳐진 사람들 봤더니 우리 현철 증인은 X자로 쳐진 사람을 55점 주셨고 그 백선우 그분은 무의식 중에 눈으로 보고 손을 움직이셔가지고 했던 분들은 그 백선우 증인은 그걸 다 55점 주셨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눈으로 했고 이걸 보셨고 이 다음에 점수를 기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은 다 비어 있는데 그 김모 학생 같은 경우는 X자가 돼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건 기재착오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 운동하신 분인데 35년 동안 태권도를 하셨던 분이신데 네. 얼마나 이 저기 눈과 이 손이 한 번에 같이 움직이겠어요? 전문가시죠, 저는. 근데 본인도 방금 인정하시고 눈으로 보고 바로 체크를 딱 하셨는데 그래서 맞게 딱 기재를 했는데 이게 기재착오다? 이게 기재착오입니까? 본인이 네. 35년 동안 태권도를 안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네. 모르겠어요. 35셨던 거 하면 저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태권도 30 보통 20년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눈과 손발이 같이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심사위원들 하시면서 여러 명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본인도 모르게 예를 들어 가지고요. 누구한테 부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총장님 김태호 의원이랑 제가 어떤 뭐 부탁을 받았다. 그런데 이 바쁜 시간 동안에 생각은 못 해요. 눈으로 보고 바로 반사신경으로 X자를 표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결과에서 55점으로 해갔으면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어떻게 기재착오입니까? 네, 기재착오가 맞습니다. 제가 35년 말씀하셨는데 했기 자, 때문에 X자 써져 있었어요. 네. 지금 중요한 거 방금 인정하셨잖아요. 네. 본인 하셨고. 네, 제가 했습니다. 본인이 볼 때 문제가 여러 명의 학생들을 놓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네. 자기도 모르게 X자를 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X자를 쳤어요. 네.
문제도 있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어떻게 기재착오입니까? 이거는 네. 자 보세요. 평가를 할 때는 네. 눈으로 보시고 직접적으로 반사신경처럼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거에 갖고 X자가 2개입니다. 네. 다른 학생들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그 학생이 60점입니다. 네. X자가 2개가 있어요. 네. 자, 이 사람이 60점일 수가 있어요? 왜 X자는 치셨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있었잖아요.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서 말씀하시면 더 네.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경기에는 평가인이 3명 들어갑니다. 3명 예. 들어가는데 예. 죄송하지만 제가 주심이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네.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하나, 둘, 세 분이 앉아 계시면 제가 아니 그런데요. 제가 중요한 건 주심이라는 게 뭐냐면 증인 네, 자 들어보세요. 종을 칩니다. 아니 종을 치기 전에 중요한 그렇죠. X자를 딱 쳐놓고 종을 친 다음에 체크를 해요. 제가 봤을 때도 네. 제가 국경 갔을 때도 봤어요. 근데 보니까 모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애 저기 심사 볼 때도 봤더니 혹시나 체크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만약에 X자를 부모님이 쳐놓고 만약에 거기서 보일 정도면 심사에 굉장히 더 큰 문제가 그건 더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움직임만 네.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그게 보인다고 하면 심사 개선을 정말 이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어떻게 아니 그럼 왜냐하면 제가 심사표가 다른 분들한테 다 아니 노출이 그게 되는 아니고요. 거였으니까. 네. 제가 봤더니 네. 딱 봤어요. 이게 뭐냐면 누가 실수를 해 애가.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어디다 움직이는 건지 정확하게 저희 움직여요. 네네. 근데 애들이 문제가 없으면 움직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걸 봤다는 게 아니고요. 네네. 움직이셔가지고 무식히 네네네. 했는데 X자가 2개가 다 돼 있고. 의원님 제가 한 거 그럼 맞습니다. 당연히 제가 한 거 했는데 맞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주심인데 제가 맞습니다. 심사를 빨리빨리 짧게 끝내라.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많이 안 떨어뜨리는 성향을 갖고 있는 평가위원이라고. 근데 주심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종이 선배님들이 부담된다고 저한테 주시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제가 체크한 거 맞습니다.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떨어뜨리려고 보다 보니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종을 치려고 손을 거기서 쳤으면은 분명히 그 친구는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반격을 시작했기 때문에 원래 20초 빨리 끝나라도 20초를 줬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35초에서 40초를 줬습니다. 제가 종을 칠려다가 떨어뜨린 거 맞습니다. 떨어뜨리고 나서 종을 땅 치면 끝났는데 제가 종을 안 쳤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반격을 한 걸 보고서 디오르 차이가 들어간 걸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인정해줘도 되겠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이 기재착오를 했던 겁니다. 이 뭐 심사착오라고 이 말씀을 이게 어떻게 하시겠지만 기재착오입니까? 의도적인 변경이죠.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아니 그러면 자 제 하나만 입장에서는 우리 네네, 그 그렇습니다. 많은 네. 학생들 다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 못합니다. 자 못하죠. 네. 그러면은 이 결과를 갖고 체크한 걸로 결과 보시죠. 근데 왜 유독 이 학생만 기억하세요? 뭔가 우리 조사를 애정이 있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그 친구를 기억을 전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처럼 딱 했잖아요. MMO에서 바꿨다. 네.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저기 하셨다고 하면요. 네. 자 55점 따고 동일한 펜. 이게 자꾸 동일한 펜이 나오니까 뭐냐면요. 네. 아니 딱 해가지고 X자 표시를 했어요. 55점 줬어요. MMO에 바꾸면 그 펜으로 보통 긋고 하겠죠. 근데 펜이 틀려요. 그렇죠. 합리적인 의심은 의심이 당연히 아니고요. 네네. 왜 본인의 그 저기 35년의 태권도 생활을 이런 식으로 35년은 제가 수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해가지고 수련을 본인이 해서, 이렇게 네네. 쓰셨고 이걸 근거로 평가를 한지는 저는 하셨는데 이제 폐병아리입니다. 올해 처음 평가위원 자격증은 2년 됐지만 평가위원 위촉을 된 거는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 들어서 저는 평가위원 중에는 햇병아리입니다. 햇병아리 그걸 떠나가지고요. 왜 이런 식으로 그 부정심사를 하셨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부정심사라고 말씀하시면은 저한테 부정심사죠 이게. 그럼 뭡니까? 그게 왜 어떻게 부정심사? 이게 부정심사죠. 네. 뻔히 해놓고 고치고. 네, 기재착오는 당연히 이게 어떻게 심사위원의 기재착오인데 그 권한입니다. X는 왜 치셨어요? X는 왜 치셨어요? 기재착오니까 당연히 S를 X는 치죠. 왜 네. 치셨어요 이거는? X를 치셨잖아요 지금. 두 개가 X가 네. 나왔죠. 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눈으로 의원님. 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X를 쳤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자,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해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55점까지 줘가지고 나중에 바꾼 게 이게 부정심사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뭐가 의원님. 부정심사예요? 15초 아량은 이 친구가 떨어졌겠지만 40초 가까이 볼 때는 살려줄 합리적인 공격력이 자, 그 들어갔다고 공격력이 말씀드린 들어갔다고 겁니다. 하면 네네. 55점으로 쓸 게 아니고 60점으로 쓰셨어야죠. 제일 처음에는 처음에. 그건 제가 아니, 이게- 평가위원회 자격 미달이라는 거죠. 자, 제가 제일 들어보세요. 처음에 자, 들어보세요. 자, 하시고 나셔서 XX 치시죠. 네. 그죠? 아니요.
하고 나서 칠 때도 있고. 아니 방금 이 X를 현재 보시면서 네, 그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요. 네. 자, 10초, 15초를 자, 그럼 보고서 할 그다음에요. 때도 있습니다. 자, 고민을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 이 학생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표 보고 나고 고칩니까? 아니면 이 X자 그하고 종 친 다음에 바로 쓰십니까? 이 점수요 55점. 55점 말씀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바로 이 친구가 끝나고 쓰세요? 아니면은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쓰세요? 그때 평가를 합니다. 네. 아니 방금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바로바로 하신다면서요? 왜 말이 자꾸 네, 바뀌십니까? 아니 그때 바로 합니다. 쓰셨죠? 네네네. 바로 쓰셨죠? 네네. 그럼 그 고민은 언제 하신 겁니까? 고민을요? 예. 겨루기 볼 때 하죠. 아니 그러면 그 겨루기 보실 때 고민을 하셨다면 55로 쓰시면 안 되죠. 아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X 쓰고 고민을 했다. 그럼 당연히 55로 쓰면 안 되고 60으로 써야죠. 그랬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 문제가 없죠. 그러면은 네. 다른 또 학원인데 그러면은 아니 해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55를 썼는데 이 60점 문제 고치셨냐고요. 그 자리에서 고쳤습니다. 그 자리로 고쳤어요. 다른 네. 펜으로 이렇게 이 펜 쓰다가 이렇게 고치셨어요. 네. 참 대단하시네요. 네. 어떤 점이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고민도 하시고 그 찰나의 시간들을 이렇게 고민하시고 복귀까지 해가시면서 그 바쁘시다고 하시는 분이 네. 이 학생에 대해서만 유난히 생각도 하고 그럼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학생도 그만큼 고민 통상적으로 그 한 팀 보고 나서 그 다음 팀 보는데 어느 정도 걸리죠? 바로죠?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은 안 보고 우리 저 김모 학생 아까 했었는데 이거 55점 맞아? 저 친구들은 겨루기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고민했기 때문에. 고민했게. 그럼 다른 학생들은 네. 그럼 보지도 못했고 근데 밑에다가 60점 어떻게 쓰셨어요? 그 막판에 그거는 안 그때 보고 있다가 네. 정치니까 딱 보고 60점 쓰셨어요? 뭐 잘했으니까 제가 줬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존경하는 정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잠시만 우리 현철 증인님 잠시만요. 그 막판에 공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몇 초 놔두고서. 마지막 몇 초가 지금 아니고요. 보면은 네네. 이제 공격력, 방어력, 기술의 다양성을 두고서 지금 X자를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X자 두 개를 어떤 기술의 다양성을 뭘 보고서 기술의 다양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공격을 했다고 했죠. 그 친구가 후반에 들어간 게 뭐냐면 디후려차기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디후려차기가. 그게 그러면 뭐예요? 디후려차기는 이 태권도의 고난이도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근데 제가 발차기를 보니까 네. 그 발차기의 고난이 기술이 나올 수 없는 발차기던데. 무릎 올리고 무릎만 계속 올렸다가 그리고 나오던데요. 그게 영상을 기술의 보시면 다양성이에요? 네. 제가 정확하게 경찰서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디후려차기가 몸통에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딜 들어갔어요? 디우리기로? 디후려차기로 몸통에 들어갑니다. 네? 디후려차기로 몸통에 들어가고요. 디우리기가 뒤차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후려차기. 디후려차기가 네, 뭐예요? 뒤돌려차기요. 네. 디후려차기가 뭐예요? 뒤돌려차기입니다. 뒤돌려차기? 회축. 네, 회축이요? 네, 네, 회축. 그러면 그게 어딜 맞아요? 가슴 쪽에 들어갑니다. 네. 가슴 쪽에 맞으면 그게 공격 포인트예요? 네. 디후려차기가 몸통에 들어가면 공격 포인트가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찍찍 그게 그어놨는데 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거 사인을 네. 찍찍 긋는 게 아니고 사인을 해가지고 수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저는 그 두 줄 긋고 이거 사인하고 이름 본인이 쓰는 걸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려고 사인을 하거든요. 원래 수정할 때. 이거 사인 이 찍지 않고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사인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내가 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기재차고든지 뭐든지 요걸 글을 올리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글을 직접 긁었다는 거는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어디 심사용 어디 가도 제가 이걸 교육 그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저기 김희찬 증인님 잠시 앞으로 나가십시오. 제 말이 틀렸나요? 네, 그 자기 사인이 들어가고 위원장의 사인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그렇죠. 정확하게 수정 기재차고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홍성현 의원님 네, 질의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제보받은 팩트가 이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과 다를 수는 있어요. 사무실에 뒀는데, 그죠? 그 사무실에 뒀는데 그 어떤 나쁜 사람이 접근을 합니다. 그죠? 접근을 하는데 그 접근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아닌 다른 심사위원들이 채점한 다른 용지를 다른 분이 와서 이제 우리 계속해서 표현이 찍찍 끄고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점수를 조작을 했다 이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는 그 아이가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어.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임성민 그 위원장님하고 우리 저 윤옥진 과장님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까? 전혀 모르진 않고요. 네, 아까 좀 친하죠. 일단 왜냐하면은 네. 윤 과장님하고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이성민 그 위원장님하고 좀 친하다. 근데 그 수정한 아이는 또 이성민 관장님이 가르치는 아이다. 뭐 이게 이제 제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아무도 가방 그 현장에서 정말 그 우리 심사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대로 순간적으로 아까 후리치기 이제 뭐 저는 잘 몰라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이걸 점수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닌 다른 손이 갔을 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원본을 이제 오후에 올 겁니다. 이게 색깔이 원본 올 수 있죠. 우리 과장님 볼 때. 제가 일단 만약에 네. 지금도 뭐 모니터링 아까 뭐 네네네네. 하고 있다고 그죠? 분명히 원본은 있습니다. 네, 원본이 있을 네.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걸 한번 보자. 정말 저희들도 아니기를 바라요. 왜냐면 아이들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아닌데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네. 합리적 의심되니까 이제 네, 저희들이 네.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 그 과장님은 절대 저 답안지에 손 대거나 채점지에 손 댄 적은 없죠. 아, 그럼요. 어떤 물론입니다. 사람한테 부탁을 한 적도 없죠. 없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가방은 끝까지 누가 지킨지는 모른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표를 수거를 해서 저희 네. 사무실 갖다 놓는 것까지는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 사무실에서 그게 답안지가 채점표가 수정이 되었다면은 네. 그 팀들이 잘못된 거죠. 과장님이 책임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절대로 아니, 만약에. 직원들이 네. 그 평가표를 뭐 저도 이제 갖다 놓곤 하지만 네. 누가 그거를 개봉을 해갖고 볼펜으로 수정을 한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예.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네, 네. 저희들도 그렇기를 바라고요. 네. 다음은 정진철 의원님 네, 질의 바랍니다. 예, 정진철입니다. 우리 최진규 회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회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임원들이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보수에 준하는 급여 성격의 급여를 정액적으로 매월 받을 수 있나요? 저 규정에 의해서? 월정액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거 월정액은 없습니다. 월정액은 없죠. 네. 회장님 월정액 받고 계세요? 안 받고 계세요? 월정액 받은 거 없습니다. 제가 볼까요? 자, 통장 거래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 2월 27일 193만 4천 원. 최진규 2월 분. 자, 200만 원인데 3.3% 떼고 193만 4천 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 3월 26일 날 똑같이 193만 4천 원. 4월 6일 날 300만 원. 최진규 주말 행사. 자, 제가 쭉 지금 통장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자, 큰 건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적은 건 내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5월 31일 날 193만 4천 원, 4월 27일 날 193만 4천 원. 자, 매달 받아갔어요. 예? 네. 딱 보겠습니다. 자, 2018년 6월 20일 날 1,053만 3,417원 최준규 미적액분 한꺼번에 받아갔고요. 자, 7월 6일 날 193만 4천 원. 8월 1일 날 193만 4천 원 최준규 7월분. 또 8월 1일 날 역시 360만 원 휴일 수당. 무슨 휴일 수당을 360만 원을 받아갑니까? 또 8월 1일 날 330만 원 최준규 휴일 수당. 8월 1일 날 받아간 게
193만 4천 원, 360만 원, 330만 원. 자, 이렇게 받아갔습니다. 제가 지금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휴일 수당이라는 자체가 없고요. 예. 그거는 이제 저는 급여성이 없기 때문에 자, 들으세요. 제가 일비로 받은 거지. 자, 급여성하고 실비가 어떻게 차이하는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한꺼번에 이렇게 나간 게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게 급여성이 그럼 아니고요. 어떤 성격입니까, 이게? 제가 이제 자, 7월분, 8월분, 6월분 그렇게 계속 나오는데 좀 발뺌하실 거예요? 발뺌이 아니라 문서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제가 여기서 그 발뺌한다고 그래서 발뺌이 되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증인께서 자, 매달 200만 원을 고정적으로 다 가져가신 거고 거기에 활동비, 간담회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교통비, 출장비 뭐 별 명목으로 다 가져간 게 아까 9천 얼마예요? 1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예, 1년 반 동안에. 예. 자, 그렇게 가져가셨고 자, 우리 그 대한체육회 그 임원 종목 단체 규정 제24조 2항에 자, 임원의 보수 규정을 보시면은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태엽 제29조 임원의 직무에도 보시면은 자,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일비는 왜 받아가셨어요? 비상근 명예직인데. 예? 그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저희는 그 규정이 없는 거 그렇게 자, 회장을 하는 거 비롯한 아닙니다.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 서태엽 규약 제29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규정이 없는 거 가지고 했다 그러면 제가 도덕적으로 나쁜 놈이고요. 자, 증인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제 맞다고 보세요. 고정적으로 200만 원씩 가져가는 게 이게 맞는 규정입니까? 자, 어떤 사람이 보고 이 돈을 일부라고 보겠어요? 규약대로 저희는 처리했습니다. 자, 일단 아시겠고요. 자, 그래서 자, 증인을 포함한 우리가 다른 또 비상근 임원에게도 보수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 규정을 해가지고 실비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자, 우리 그 증인이 가져간 급여를 저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는 게 맞다는 게 봅니다. 동의하시죠, 증인? 저는 뭐 그거에 동의 못합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 직원 급여 내역을 받았어요. 예. 이사님, 그 네. 태권도장의 그 관장님이요. 네. 한 달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잘 된 데는 동- 많이 버는 거고. 동네 그냥 평균 네, 동네 잘 작은 되면- 동네에 예, 그냥 어느 정도 되십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잘 된 데는 한 돈 천만 원 정도는 보이지 않을까. 제가 아시는 분들은 관장님들이요. 다 태권도를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은 또 그러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디든 잘 된 사람 있으면 뭐 안 된 사람도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태권도 관장, 그다음에 태권도에 대한 어떤 그 국기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사명감. 네. 무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디는 월 300도 못 가져가고 그 일을 대행해 주시고 대회를 운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심사권을 주고 뭐 한다는 그 명분으로 누구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가져가고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모든 게 다 보니까요 카드 값이요. 제가 이제 카드도 이제 조금 네. 봤는데요. 카드는 제가 다음에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매달 휴일 수당, 그 다음에 재수당, 뭐 예수금 뭐 그렇다 칩시다. 출장비, 그 다음에 무슨 수당, 뭐 간담회 참석하면 당연히 간담회는 그게 내가 임원이 되면 참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간담회 간다는 명분으로 또 수당이 붙고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관례적으로 모든 단체들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관례적으로라고 예.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증인 잠깐만 예. 앉아 계시고요. 예. 정창수 차장님. 서울시 태권도협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심사에 대한 수수료라는 그런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협회에 비해서는 형편이 좀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고 네. 지금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네. 지금 결과 나왔나요? 2월 달인지 1월 달에 지금 다시 조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태권도협회에 네, 그건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공정거래위원회 회부가 됐습니까, 회장님? 민원이 아니고 그 민원의 내용이 뭡니까, 그럼? 왜 모르십니까? 회원의 회비를 그렇게 받지 말라고 대한태권도협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회장님 그 서태협에서는 계속 우리의 규정이 그렇다라는 걸 가지고 강행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승단 심사수수료 징수 및 집행 개선 요구입니다. 심사 경비를 시도협회와 시군구협회에서 중복 부과하고 있어 학부모에게 부담 가중,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한 회비를 응심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기타 명목의 각종 비용을 변칙적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목적의 사용 등의 방만 운영, 불합격자에 대한 심사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고 협회 자체 수입으로 부당하게 처리하여 응심자, 학부모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권익위원회 태권도 승품 단 심사 공정성 제고 방안에는 협회는 응시자 1인당 회비를 심사 수수료에 포함 편법 징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디 시행 단체는 응시자 1인당 1만 5천 원씩 회비 명분으로 심사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등 회비 및 각종 비용 등을 변칙적으로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칙적이 무슨 뜻일까요? 그걸 또 우리 회장님은 우리 규정에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아마 2014년도에 저런 저희 뭐 권고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상근 이사님께 대신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저 내용과 공정위원회에서 이래 다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게 이제 2015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그게 이제 공정위로 넘어가서 공정위에서 이제 판결 날 내용인데요. 사실 그때 당시는 이제 심사비를 받으면서 회원 회비를 포함해서 심사비에 같이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권도 심사비 직접비회가 그런 돈이 포함이 돼 있냐 회비가 네.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회비가 아니고 어떤 장학금이나 선수 경기력의 향상이나 이런 돈으로 왜 쓰느냐라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한태권도의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회원 회비하고 심사 직접비하고 나눴던 겁니다. 네. 그 과정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이제 관장님들은 우리가 회원 회비를 받는 게 꼭 이제 편취한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돈을 받지 않으면은 서울시 태권도협회를 운영하기가 이런 보통적인 행사를 하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보통적인 행사가 아니라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직원분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건 그리고 직원 실제 의원님 예. 직원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작한 지가 1년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 들어오자마자 직원들 저분 나가라 내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든 회장님이 들어오셔서 한 6명 정도, 7명 정도 정리가 됐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직원을 어떻든 뭐 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희망퇴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퇴직을 왜 합니까?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는데. 어떤 경우든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희망퇴직금으로 얘기하신 해가지고 대로. 또 몇천씩 막 이렇게 나가는 저희가 거 아닙니까? 이걸 저희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그냥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봉급을 주기 위한 단체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이 그렇게 호도를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해놓는 걸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받고 있는 것을 저희가 줄일 수 있습니까? 그걸? 그러면 직원들한테 맞아주고라고요, 저희? 대신 우리 직원들은 보너스도 없습니다. 그럼요. 기본급에 다 넣어 놓으셨는데 보너스가 무슨 필요가 있고 그리고 수당이 이렇게 많은데 보너스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 다음으로 홍성룡 의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휴일 수당 360만 원, 뭐 300 이렇게 하면서
자, 뭐 제가 수요일 수당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데 자꾸 주는 사람이 수요일- 준다니까요. 아니요. 수요일 그 수당이라는 자체가 없는데 예. 저는 급여가 있다고 그러면 그 급여에 의해서 수일 수당도 있고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급여가 회장님 없는데 그걸 회장님을 자꾸 뭐라 수일 한게 수당으로 아닙니다. 얘기하면 남들이 들을 적에 입금을 시키는 시민들이 들을 적에 그게 마치 월급 받아가면서 수요일날 수일 수당 이게 뭐야? 통장 찍히. 제가 이런 거에 대한 자 회장님 아니 일비입니다. 회장님 보세요. 저 좀 더 올려가지고 파란색으로 해놓은 것. 그거 되네. 그 좀 기분. 4월 6일자 보면은 최진규 주말 행사 해놨잖아요. 주말 행사를 그렇게 표현한 거고 아니 그거에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회장님, 심사장이나 아니, 국기원 잠깐만요, 아니면 회장님. 경기장에 딱 가 회장님, 있었을 이 겁니다. 서류는 네.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예. 은행에서 온 걸 그대로 저 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넣을 때 입금하시는 분이 최진규 휴일수당 360만 원, 최진규 휴일수당 8월 1일 날 보세요. 두 번 넣었단 말이죠. 이게 8월 1일 날 8월 1일 한 번은 360만 원 넣고 네. 또 330만 원 넣었어요. 아마 그것이 밀린 걸 넣었겠죠, 그죠? 제가 추측으로 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네네. 제가 추측으로 아마 그 이전에 네. 안 넣은 게 있으면 같이 그러니까 묶어서 보냈을 예. 겁니다. 저는 예,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근데 저기에 나온 내용은 하나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은행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입금을 시키는 분이 저렇게 입력을 시킨 거예요. 보낼 때 최진규 뭐 휴일수당. 직원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그 제가 모르고 이제 네네. 그런 말씀 그래서 드렸는데 예. 직원들의 하는 행위대로 그대로 저기다가 저기 뭐 한 것 같아서 이제 의원님께서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또 네. 저거를 못 보고 했기 잠깐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착각했다는 말씀하신 무슨 거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네. 다음은 조상호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네, 조상원입니다. 국기원에서 질의 답변 요청에 의한 답변 회신에 의하면 승인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희한테도 좀 미리 그런 거를 미리 좀 1월달에 좀 줬으면 그렇게 착오를 안 일으켰을 텐데 네, 그렇죠. 이제서야 그런 것 좀 하는 거 보면 답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총장, 국기원의 사무총장 두 분을 놓고 존경하는 형님들 좀 일 똑바로 하세요. 네, 당신들 똥 싸는 거 내가 지금 치우고 있고 내가 죽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아직도 지금 정신들 못 차리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한번 내일 모레 소환돼서 오시죠. 좀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네, 어쨌든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심사수수료를 인상한 거는 규정 위반이고 그거는 일반 그 응시자들이 냈던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아니 뭐 만약에 그게 제가 진짜 불법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살아 돌려줘야 됩니다. 되겠죠. 1년 한 7, 8억 되는 것 같아요. 뭐 그게 그죠?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줘야 된다 그러면 아니 뭐 그럼 돌려주겠습니다. 잘 억울하시겠지만 뭐 억울할 것도 없어요, 제가요. 예.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첫날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그 중국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이 돼서 15일간 구류에 처하고 30만 원의 벌금을 문 직원이 아직도 협회에 근무를 하고 계시죠. 예, 제가 이제 지금 한 2년 정도 제가 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것이 한 6, 7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2015년. 예, 뭐 그렇게 이제 오래된 건데 네. 제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뭐 원칙적으로는 그런 일들도 제가 다 챙겼어야 됐죠. 네.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다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회장 되고 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런 건 다 묻는 것만, 챙기지를 네. 못했습니다. 예. 묻는 것만 답해 주세요. 근데 그분이 현 상임고문의 누나의 아들 조카.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조카라는 분이시고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봤는데 이게 서태협의 아주 그 단골 수법이더라고요. 그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파면인가 해임을 선정을 해요. 그런데 우연인지 일부러 그랬는지 몰라도 절차상 하자를 만들어요. 예. 그걸 어떻게 이 젊은 그 분이 알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해요. 이게 제가 아니 회장님 안 계실 때 제가 네, 그러니까 네, 네. 답답한 게 아까도 그 출석 안 하신 분들 아니 그런 분들이 그때 당시 집행부로 했으니까 좀 와서 좀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하면 제가 이렇게 힘들지를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좀 저도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서태업을 해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노동위원회의 결론은 사실 여부는 떠나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행위는 무효다라고 해서 지금 서태업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계셔요. 네. 맞죠? 절차상 하자예요. 사실에 유무도 따지기 전에 절차상 하자이기 때문에 그 지금 근무를 복직을 해서 하고 다니시는데 이거에 대한 그 이의 신청을 또 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 그렇다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그 어느 누군가를 징계를 하든 뭘 하든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죠? 제가 문제 있는 솔직히 거죠? 말씀드려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올 때마다 저도 참 답답스럽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제가 있지 않았던 그 시절에 또 좀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지금이라도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제발 서태엽이 좀 이렇게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의원님 이런 부분들은 그 저희들이 그 협회 사무실을 어떤 그 조그만 그 단체도 사무실에 운영을 하고 뭐 그 사무실 운영에 경비가 발생을 하고 이런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원의 회비를 받지 말라고 그러면 그거를 갖다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겁니까? 좀 그 방법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 좀 어떻게 좀 제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서태엽을 열심히 이끌겠다는 회장님이 찾으셔야지. 어떻게 저는 태권도 단도 없어요. 단증도 저한테 아니 이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살림을 할 수가 없는데 살림을 그거 봐서는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살림을 하냐는 얘기죠. 아니 자꾸 이야기를 그 어떻게 운영을 하라고 그러느냐 못 하겠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안 하면 되시지 누가 제가 하시라겠어요? 안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은 삐가면은 어떻게 운영을 하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한테 그것을 문제를 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하도 답답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아니 거 답답하면 아닙니까? 그만두세요. 아니 태권도 협회에서 그 회장 그만두시면 되지. 그거 갖고 있으면서 요거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의원님께서는 그럼 모든 거를 다 아니면 그냥 다 버립니까? 아니 풀어야죠. 안 하면 하기 된다고 그런 식으로 싫으면. 하시는 겁니까? 아니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만두셔야지. 그렇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의원들한테 거예요? 그것을 답을 요구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고 말이에요. 저 아까 그 무혐의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받아서 지금 밑에 우리 그 예결이 지금 현재 심사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지금 하고 있어요. 오다가 나 지금 이제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증거 불충분을 해서 실적으로 혐의가 없는 것이지 완벽한 횡령이 아니다라고 무혐의라고는 안 나와요. 소명이 부족하다. 이게 고소를 했을 때 저들의 소명을 했으면 되는데 변호사를 얼마나 빵빵한 변호사를 샀으면은 이게 그 증거 불충분을 해서 무혐의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나왔을 때는 명확하게 횡령이 없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해가지고 무혐의가 나온다고 의원님 나와요. 아까도 그 변호사 얼마 이렇게 선임했다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뭐 빵빵하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왔을 때는 분명히 이 법은 있지만은 성립하기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는 이 법은 이 법인데 사기죄가 아니고 횡령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안전하게 그 혐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내용상 마치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는 전혀 죄가 없는데 무혐의 받았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그 유사한 것을 거의 비슷한 게 증거가 그러니까는 아니, 고소하신 분들이 거의 증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대지를 못해서 지금 현재 무혐의로 지금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는데 조건부 무혐의예요. 똑같은 마치 이거 제가 전혀 없는데 지금 현재 그 고소를 당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면은
국민들이 봤을 때 호도하고 있다고 보고는 그렇게 보기에는 봐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창수 처장님은 그 대한태권도협회 회원은 17개 시도 태권도협회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대한태권도 서울시 태권도협회 회원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5개 구체육회 아니 구태권도 협회. 그죠? 예. 그게 회원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죠? 그러면 25개구 강남구, 송파구 거기가 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거기서 회원의 회비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회비를 혹시 받나요? 그거는 25개구에서는 회비를 받나요? 거기서? 그거는 서울시 태권도 협회가 어떤 규정을 가지고 회원들에게 회비를 징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그 기본적인 일반적인 건 아니죠. 예? 지금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지금 입장이 네. 관장님이 지금 회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돈은 지금 학생들이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죠? 학생이 이제 심사 수수료를 받고 있잖아요. 1,800원을.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 의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들으면서 회비라는 건 통상적으로 회원들한테 받는 게 회비고, 근데 그렇죠. 이제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그 회비의 개념을 관원수를 많이 가지고 있냐 적게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회비를 심사비 안에서 자, 그러면 받는 걸로 지금 자, 파악이 그러면은 됩니다. 지금 항상 예. 서울시 태권도협회 입장이 네. 회원은 우리는 관장님이다. 네네. 라고 지금 계속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럼 만약에 회원의 서태협이 지금 공문상으로 회원의 회비가 응심자가 회원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입증될 만한 자료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응심자가 회원이다. 지금 서태협은 관장님이 회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응심자들은 회원이 아니다. 그러고 입장이잖아요. 그죠? 입장이. 그렇죠. 그럼 만약에 서태협에서 응심자는 회원이다는 거를 입증 자료가 있다면은 그거는 서태협이 문제가 있는 거죠.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회원을 그 관장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응심자라고 만약에 공문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그거는 뭐 말이 다른 거죠. 네,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회원의 회비를 지금 현재 2014년도 9월 13일이죠. 그때 이제 6당 이상 승단 심사를 징수해온 회원의 회비를 납부 제도를 폐지를 시켰어요. 네. 그렇죠. 네. 요거 폐지하고 난 다음에 2015년 정기 대의원총회죠. 이때 이제 뭐 대호 식당에서 식당에서 이제 또 정기 대의원총회를 했나 봐요. 네. 여기서 보면은 본회가 직접 심사를 집행하게 됨에 따라 이거는 서울시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죠? 응심자의 합격자는 본회 시행 수수료, 회원의 회비, 대한태권도협회 수수료, 국기원 수수료를 모두 본회에 입금하며 이때 회원의 회비는 구분하여 본회 회원의 회비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응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승단 심사에 응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학생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네. 맞죠? 네.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관장님이 회원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 뭐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회의 자료에서는 응심자가 회원이다라고 지금 칭했네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것도 지금 수정됐나요?
맞죠? 그러니까 그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 그- 말이 제 그러니까- 말이 틀렸냐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말씀은 지금 논리 전개는 명확하십니다. 논리 전개는 명확하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관련된 규정이나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가지고 있는 회원의 정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한꺼번에 놓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논리의 전개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런 여타의 지금 여기서 제시되는 내용만 가지고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이은주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상식적으로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관악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셨어요, 그분이 그때 당시. 예, 제가 저 근데 고발도 서태웅 제한계기 때문에 운영 좀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고발을 했었는데 혐의 네. 없음이 나와서 제가 그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예, 예. 고발을 했는데 혐의 없음이 나왔다고요? 제가 막 그때 하도 내가 7명인가를 제가 그때 그랬다고 처음에 지난 할 적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자,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서류로는 그분을 공개 채용하지도 않았고요. 그분이 서태협에 출근을 하시지도 않았어요. 야, 그거는 이제 제가 근무년- 회장이 됐을 때가 네, 그래서 근무 이제 기간 잘 9개월, 내용을 잘 9개월 돼 있는 모릅니다. 거에 대해서 5,200만 원의 희망퇴직금을 서태협에서 지급을 하셨어요. 예, 예, 예. 이해가 되셔요, 회장님? 회장님 9개월 근무하고 5,200만 원 하면 우리 서태협 같은 이런 협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그죠? 희망퇴직금을 5,200만 원 받으면 예, 그때 이제 신의 특수한 직장이죠, 신의 경우, 직장. 그러니까 이제 그 특수한 경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 아무리 특수해도 이거는 체육진흥법이 이제 2015년도에 이제 통과가 됐고 의회에서 그래 시행령에 내려와서 그게 한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예. 그때 당시 근무하셨던 저희 그분 공개 채용한 게 있으면 공개 채용한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개 채용한 자료. 아마 제 상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네. 그때 이제 생활체육에 있었던 분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생활체육에 있던 동네 아저씨든 간에 직원으로 채용을 했으면은 예, 채용한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을 거 예,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김경남 운영과장의 근로계약서, 급여지출서, 근로자 급여 통장 이거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서태협에서 나갔으니까 분명히 자료가 있을 겁니다. 네. 직원인데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돈을 주진 않았을 거 아니. 그죠? 예, 뭐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예, 예, 있으시겠죠? 관악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태권도부 코치로 계시면서 예, 예. 서태협에서도 근무를 9개월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몸이 두 개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좀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예, 몸이 예, 두 개인 이분을 이분이 근무한 근무 일지하고 출퇴근 기록까지 주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몸이 두 개니까 뭔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근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저희들도 알지 그때 당시도 못하는. 제가 아마 그런 것 지금 이제 기억이 조금 그랬으니까 나는데요. 이 정도의 자격이 예. 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희망퇴직금을 그 부분, 5,200만 그런 원이나 내용을 가지고 나갔겠죠. 아마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그때 고발을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구한 이 자료 기록해 놓으셨다가 이대로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돈 쓴 내역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귀향비는 뭡니까? 기왕비요. 예. 저희가 이제 어떤 행사장에 갔을 때, 예. 뭐 지방에서 이제 행사가 있습니다.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또는 그 두 가지 중에 이제 기항비를 준 것 같은데요. 그 내려갔던 사람들이 차비 쪽으로 해서 여기 출장비 따로 있잖아요. 네, 출장비하고 기항비는 따르죠. 출장비하고 귀향비하고 다르다고요? 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있습니다. 아, 출장비하고 귀향비. 예, 그러니까 예. 출장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저기 지방 내려갔다. 그래서 귀향비를 주셨다는 거네요. 차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값. 기름값이요? 그건 제수당이잖아요. 제 말고 저 여러 사람들이 다. 근데 같이 포함돼 있잖아요. 기름값은 법인카드로 다 또 쓰셨던데요?
그거하고는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뭐가 맨날 다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가지고. 제 주유비는 한 제가 한 달에 한 40만 원 받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제 차 가지고 전부 움직이고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돈도 저거는 많은 돈은 아니죠. 아, 40만 원이 예. 기름 한 주유비에 방울도 안 넣는데 예. 내 돈으로 내가 기름을 안 넣는데 제 차는 저는 제가 가지고 다닌다니까. 그거는 개인 차니까요. 아니 일을 벌어요. 업무를 벌어. 그래서 주유비가 포함이 우리 되는 여기 보면요, 예. 다 여기 제네시스, 카니발 뭐 이런 거 제네시스 거 옮기시던데? 말고 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저 주유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활동비는 또 뭡니까? 여기 보니까 같은 날 귀향비와 활동비 80만 원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건 최저는 내려가서 저희가 한 8일 정도에 이래 제가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밤낮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이제 선수들 관리 차원 선수들도 보고 어떤 이제 또 이제 감독들도 만나고 이래 그런데 이제 소비되는 비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비되는 비용들이라고요? 예. 그러면 활동비 따로 있고 교통비 따로 있고 귀향비 따로 있고 그때 지방 내려가셔서 소년체전인지 전국체전인지 하시는 수당 따로 붙고 그렇죠? 수당이 아니죠. 그 활동비가 수당으로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경조사비가 또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요. 50만 원은 어떤 경조사인가요? 부모님이 상을 당했을 경우 그랬을 겁니다. 부모님께서 예, 돌아가셨을 때 20만 원은요? 20만 원은 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거기에 본인 결혼식이나 이럴 경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 결혼식 30만 원은요? 30만 그리고 뭐 이제 조부모나 이럴 경우 뭐 30만 원인가 이런 거 돼 있는데 그 규정이 있을 겁니다. 뭐 복지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러면 160만 원 나가신 분은 뭡니까? 경조사비로 말입니까? 네. 160만 원이 나간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2019년 3월 20일 160. 김병률. 김병륜. 제가 경조사비로 그렇게 160만 원 준 거 쓴 데가 기억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다 나와 있다니까요. 주신 통장 내역 그대로 카피해 주신 거예요? 조금 내고 많이 줬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 그렇게 경조사 있는데 무슨 제가 무슨 그 돈 주고 책임질 일이 있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자꾸 저희들이 네. 의심스러운 게 이사님이나 이런 데는 보통 한 50만 원, 맥시멈 50만 원 아니에요, 그죠? 예, 규정이 50만 근데 원이죠. 장부에는 지금 160만 원이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뭐 어떤 뭐 그런 가정들이 잘못돼 갭들이 있는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막 파도 끝이 없어요, 네. 이게. 제네시스 차량은 우리 회장님이 주로 타시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회장님 정릉 사세요? 예. 출발지 정릉. 도착지가 이제 기사님께서 집 앞까지 가셔가지고 이제 도착지로 가시나 봐요. 기사가 아니죠. 최재국님은 그러면 어떤 정릉에서 특정한 운전자는 최재국님이시고 동승자가 회장님이시고 특정한 이제 다른 지방 같은 게 행사 같은 게 있을 경우 이제 그쪽으로 이제 아니요 다 국기원 대태협 국기원 잠실체 도봉구민센터 본회. 자, 또 웃긴 건요. 이분이요. 이거를 어떤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쓰셨나 봐요. 글씨체와 똑같아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셨는데 그 글씨체도 이분의 글씨체예요. 원래 이거는 그 업무용 차량 운행 일지는 매번 그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쓰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한 분의 글씨체, 그 다음에 더 웃긴 건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해서 쭉 나오잖아요. 근데 쓰시다가 급하셨나 봐요. 카니발에다가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제네시스에 또 쓰셨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쓰신 거죠, 이게. 카니발 가지고 나갔으니까 그거 썼겠죠. 이만큼을요? 날짜도 저에게 이렇게 주신 거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료는 줘야 되겠는데, 예? 자료는 아닙니다. 줘야 되겠는데.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그날 이래 기록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뭐 여기 내려고 저희가 자료를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거 만들었다고 보도 내도 얘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되죠. 보도 내도 될까요? 어느 거 말이에요? 언론 보도에 제가 이거 그대로 해서 캡처 떠서 예. 보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시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의원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귀향비 말씀 주셨고 네. 이건 이제 시골 내려가니까 이제 교통비 조로 교통비는 이제 따로 받고 있지만 그렇게 하겠다. 자, 이제 자꾸 이제 일비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서울시 태권도 협회가 회계사무소에 이제 그 자문을 구하셨더라고요. 인건비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직 근로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수당은요,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에요. 왜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비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저희가 이제 이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세무사하고 저희가 상담을 했었을 때 뭐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는 좀 안 했었을 거고요. 이게 만약에요. 네. 이게 만약에 사업소득으로 가면요. 여기에 계신 고모님들서부터요. 이 세금 이거 다 소급 적용하셔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세무사 얘기만 듣고 그걸 시행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 이제 세무사가 이제 자꾸 하시고 다른 분의 이래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당은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안 내신 거죠. 이 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일용 근로직에 대한 소득이 아니고 사업 소득이며 그거에 대한 세금은 다 소급 적용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